은지야, 은지야. 은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은지 엄마는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혹시 아이가 혼자 집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은지야. 집은 숨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은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파트 전체가 비명으로 진동했습니다. 아파트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주민들 또한 은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누군가는 계단을 뛰었고, 누군가는 아파트 뒤를 받고,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은지 요새 자주 그 경비 할아버지랑 있던데. 요새 아파트 공원에서도 같이 있는 걸 자주 봤다지. 의심은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또 다른 누군가의 귀에 전해졌습니다.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 보니 누군가의 호의도 쉽사리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그 순간 김낙원 할아버지는 경비실에서 CCTV를 바쁘게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은지를 꼭 찾으려는 의지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쌍문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53세 김윤숙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의 어떤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 공감하며 좋아하실 만한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언제나 미소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낙원. 정말 따뜻한 이름이었습니다. 68세의 김낙원 할아버지는 약간 굽은 등과 하얀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그 온화한 미소였습니다. 말은 느릿했지만 그 말 속엔 언제나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아침마다 그분은 경비실 앞에 택배를 정리해 두고 학교 가는 아이들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고 외치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짐이 무거워 보이는 할머니를 만나면 먼저 짐을 들어드렸고 늦은 시각에 귀가하는 직장인을 보면 밤 늦으셨네요. 조심히 올라가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미소엔 이상하게 사람 마음을 놓이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건 불안감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 제 곁에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올해 봄은 조금 일찍 찾아왔습니다. 3월 중순쯤 아파트 3층과 4층 사이에서 시작된 층간소음이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3층에는 최근에 들어온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없고 남편이 저녁에 직장에서 돌아와 손수 리모델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미래의 예쁜 자신들만의 집을 꿈꾸며 망치질과 드릴음은 밤 9시, 10시까지 거리낌 없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 위 4층에는 30년을 그 집에서 산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귀가 어두우셨고 할머니는 신경이 매우 예민한 분이셨습니다. 처음엔 항해 쪽지를 3층 현관에 붙였지만 별 소용이 없자 할머니는 경비실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저 정말 죄송하지만 밤마다 아래층 때문에 자다가 깨서 약을 먹고 있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층의 젊은 아내는 위층의 항의에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자기들 집이니까 뭐 하든 상관없지 않냐면서 그녀의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3층과 4층 간의 감정 싸움은 점점 격화되어 갔습니다. 경비실은 양쪽의 항의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월요일엔 4층 할머니, 화요일엔 3층 아내, 수요일엔 다시 4층 할머니.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김낙원은 조용히 어떤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층에서 리모델링 폐기물을 내려야 할 때 그는 자연스럽게 나타나 짐을 함께 들어줬습니다. 무거우신 것 같으니 저도 함께 할게요. 그러기를 여러 번. 3층 부부는 서서히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같은 기간 4층 할머니는 경비실을 찾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김낙원은 할머니에게 옥수수차를 내놓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하시는 일이 뭐 있으세요? 혹시 관심 있으신 것들은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할머니의 마음을 천천히 헤아렸습니다. 한편 그는 3층 부부를 따로 만났습니다. 저 정말 죄송하지만 위층 어머니 말이에요. 김낙원은 4층 할머니가 밤마다 자다가 깬다는 것, 신경약을 먹고 있다는 것, 30년을 그 집에서 산 외로운 여성이 집에만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3층 부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3층의 아내는 작은 대추차 한 박스를 들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할머니는 그 진심 어린 말과 선물을 받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3층의 소음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훨씬 더 신중해졌습니다. 그리고 김낙원은 4층 할머니에게 문화센터 정보를 챙겨줬습니다. 아파트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에 있는데 노래교실 프로그램이 있대요. 또래분들이 많이 가시는데 거기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시고 노래하면서 스트레스도 풀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처음엔 뭘 하러라며 거절했지만 그의 따뜻하고 차분한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며칠 뒤 할머니는 문화센터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결된 갈등? 그건 누군가의 행동 변화가 아니라 서로 간의 마음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4월이 되면서 우리 아파트에 새로운 주민이 들어왔습니다. 503호.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엄마가 6살 된 딸 하나를 데리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은지는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에 동그란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볼이 통통하고 웃을 때 이빨이 살짝 튀어나오는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김낙원은 조용히 그 두 모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아침 9시에 집을 나가고 보통 오후 6시 반쯤 돌아온다는 것을, 은지의 할머니는 아파트 근처 빌라에 사셔서 오후 3시경이면 금방 와서 은지를 데려가 저녁까지 봐준다는 것을, 이렇게 고른 리듬의 일상이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오후 아파트 2층 복도에서 낡은 흰 곰인형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낙원은 그걸 집어들고 조심스레 닦아서 경비실에 두었습니다.
며칠 뒤 503호 은지 엄마가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혹시 하얀 곰 인형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아이가 며칠 전 잃어버린 건데요. 아, 혹시 이거요? 복도에서 떨어진 거 봤어요. 은지한테 물어보면 알겠지 싶어서 두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지가 얼마나 찾았는데. 하루 종일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은지의 유일한 친구였을지도 모르는 곰인형. 엄마의 눈가는 살며시 촉촉해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쯤 뒤였습니다. 할머니가 어린이집에서 은지를 데려왔습니다. 요즘 은지는 자주 엄마를 기다리며 불안해했습니다. 엄마가 늦을 때면 자꾸만 할머니에게 엄마는?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엄마는 나중에 와 먼저 간식 먹자. 할머니는 은지의 손을 잡고 아파트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계단 앞에서 은지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뭐해? 엄마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래. 은지는 아파트 현관 앞 계단에 앉아 작은 손으로 손잡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겨우 6살의 작은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나 애잔했습니다. 은지야, 추워 위로 올라가자. 싫어, 여기서 기다릴래. 할머니가 아이를 설득하는 사이 김낙원이 경비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은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비실로 들어갔다가 곧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옥수수차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지야, 할아버지 옥수수차 마셔볼래? 은지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큰 손에 들린 작은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기다리니? 응, 엄마 늦어. 할아버지는 은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함께 봤습니다. 엄마는 분명 올 거야. 은지 생각하면서 일하다가 달려올 거야. 정말? 응, 할아버지가 봐서 아는 거야. 엄마가 은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은지는 그 말을 듣고 작은 입술로 옥수수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은지의 몸을 덮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경비실에 있어? 할아버지가 할 일이 있거든. 뭐 하는 건데? 이 아파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게 보살피는 거야. 은지도? 할아버지는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이 소환되는 것처럼. 특히 은지 같은 아이들을. 그 순간 아파트 저쪽에서 한 여인이 종종 걸음으로 뛰어왔습니다. 은지야. 은지 엄마였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보자 달려갔습니다. 작은 다리로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엄마가 은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김낙원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도와주셨네요. 김낙원은 웃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는 모습,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그날 저녁 은지는 자기 전에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일도 할아버지 만날 수 있어? 엄마는 웃었습니다. 그럼 매일 만날 수 있지. 그렇게 은지와 김낙원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4월의 봄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좋지 않은 날씨였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렸고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은지 할머니는 감기로 집에 있었고 엄마는 회사에서 긴급 프로젝트가 생겨서 퇴근이 늦어질 것 같다고 아침에 말했습니다. 은지는
어린이집 연장반에 맡겨지게 된 날이었습니다. 오후 5시경 503호 은지 엄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습니다. 은지 어머님? 은지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자유활동 시간에 화장실 다녀온다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선생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그 말의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뭐라고요? 지금까지 교실 안팎을 다 뒤져봤는데 못 찾았어요. 은지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전화가 끝나기 전에 이미 은지 엄마는 일어서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주소를 외칠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떨려 택시기사에게 겨우 주소를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부터 눈으로 죽어라 뒤졌습니다. 은지야? 은지야? 은지는 안 보였습니다. 은지 엄마는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혹시 아이가 혼자 집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은지야. 집은 숨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은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파트 전체가 비명으로 진동했습니다. 은지야, 은지야. 아파트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주민들 또한 은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누군가는 계단을 뛰었고, 누군가는 아파트 뒤를 받고,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은지 요새 자주 그 경비 할아버지랑 있던데. 요새 아파트 공원에서도 같이 있는 걸 자주 봤다지. 의심은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또 다른 누군가의 귀에 전해졌습니다.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 보니 누군가의 호의도 쉽사리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그 순간 김낙원은 경비실에서 CCTV를 바쁘게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은지를 꼭 찾으려는 의지로 가득 찼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이 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4시 50분. 아이가 그 작은 손으로 힘겹게 아파트 입구의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혼자 들어왔군.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영상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오후 4시 52분. 자신의 집이 어디인지 모르는 듯 아파트 주변만 빙빙 맴도는 아이의 모습이 화면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길을 잃었습니다. 오후 4시 55분. 아이가 천천히 아파트 현관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그 방향은 아파트 밖 공원. 할아버지는 순간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은지가 자주 가던, 아이가 자주 놀던 공원과 어린이집으로 가는 길도 그 방향이고 엄마와 함께 놀았던 곳도 그곳이었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은 못 찾지만 익숙한 공원은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경비실을 나갔습니다. 너무나 빠른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급해서였는지 아파트 앞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68세의 몸이 앞으로 굴러갔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이 계단에 부딪혔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일어서며 손바닥의 피를 툭툭 털어냈습니다. 상관없어. 중얼거리면서 다시 달렸습니다. 아파트 뒤 공원. 오후 6시경. 미끄럼틀 근처 은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겨우 6살 혼자서 길을 헤매다가 결국 도착한 그곳에서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어두워질 무렵이었습니다. 공원의 나무들은 긴 그림자를 만들었고 시원한 바람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미끄럼틀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더 작아 보였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은지를 찾는 데까지 1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 1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할아버지는 은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 은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들이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꽉 집었습니다. 알았다,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할아버지는 뛰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무릎에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뛰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은지를 찾았어요. 뒤 공원에 있었어요. 그 말이 아파트에 전해진 건 오후 6시 10분경이었습니다. 은지 엄마는 그 순간 무너졌다 일어났습니다. 은지야. 눈앞이 하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지가 여기 있다. 돌아왔다. 그것만이 전부였습니다. 은지를 안았습니다. 그 몸이 따뜻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은지 엄마는 김낙원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노인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어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피가 마르고 있었습니다. 바지의 무릎 부분은 하얗게 흙이 묻고 찢어져 무릎이 까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치셨어요? 아, 이건 뛰어오다가 넘어지신 거죠? 저 때문에. 엄마의 목소리가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주민들이 깨달았습니다. 아까 자신들이 죄도 없는 누군가를 의심했다는 걸. 하지만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뒤 공원? 어떻게 그걸 알았대요? CCTV에서 봤대요. CCTV? 그런 작은 모니터를 보고서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빨리 찾아냈대? 그 저녁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왜 그렇게 다 알고 있어? 며칠 뒤 오후, 저는 김낙원을 만났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그분이 화단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네,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특별한 일을 하셨어요? 며칠 전 그 일 때문에 그런데요. 김낙원 할아버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동자 깊숙이 오래된 슬픔이 있었습니다. 마치 바다 밑바닥처럼 깊고 조용한 슬픔이었습니다. 왜요?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며칠 전 503호 아이 잃어버릴 뻔한 일. 그냥 모든 게 너무 정확해서. 김낙원 할아버지는 큰 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깊은 숨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참아왔던 숨을 드디어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그분은 벤치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제가 경찰에 있었던 건 이미 오래된 얘기예요. 그분은 가슴팍에 손을 댔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내를 만났어요. 그리고 아들이 생겼어요. 한번 호흡을 가다듬으셨습니다. 이름이 준호였어요. 그분은 가슴팍에 손을 댄 채로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웃음이 예뻤죠.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7살 때 아파트에서 사라졌어요. 저는 실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경찰로 일했지만 제 아이는 못 찾았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습니다. 1년, 2년, 3년. 계속 못 찾았어요. 그럼 혹시 지금까지도? 네, 지금까지도. 벌써 33년이 됐어요. 김나건 할아버지는 하늘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병이 들었고 결국 떠났어요. 그분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떠난 지 5년 뒤 저는 경찰을 그만뒀어요. 59살이었어요. 명예퇴직이었죠. 그분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됐어요. 그 공허한 말을 못할 정도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단의 나무가 바람에 살랑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했어요. 그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못 지킨 아이가 있다면 여기 이 아파트의 다른 아이들은 지켜야겠다. 특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집의 그런 아이들은 안전하게 지켜야겠다고요. 그분은 저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이? 네, 여기서 10년을 지냈어요. 모든 주민을 알고 싶었어요. 그들의 하루하루를 봐주고 싶었어요. 503호의 은지와 엄마도요? 김나건 할아버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이 소환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제 잃어버린 아들이 떠올랐어요. 목이 메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인 아이,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봐줬어요. 인형도 찾아주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혼자 공원에 가던 날, 저는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저는 알거든요. 그분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낄 부모의 고통도, 또 은지가 느꼈을 무서움도요. 그분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제 아들을 찾을 생각은 안 해요. 늦었으니까. 김나건 씨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아이들은 그들이 다시는 저처럼 누군가의 슬픔이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네. 제 눈가에도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나건 할아버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말해요. 이건 아무도 모를 필요가 있어요. 은지 엄마도, 이 아파트 주민들도. 왜죠? 사람들은 이유를 알면 감사가 어색해져요.
연민이 섞여요. 그분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모르면 그냥 순수한 따뜻함으로 느껴요.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그런데 의심은? 주민들의 의심은 괜찮아요. 그분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아실 거예요.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김나건 할아버지는 다시 화단에 물을 주었습니다. 마치 그날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럴 것처럼. 그 이후로 아파트는 조용해졌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따뜻해졌습니다. 503호 은지 엄마는 이제 야근을 줄였습니다. 은지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리고 매일 저녁 은지는 경비실을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뭐 하셨어요? 아, 꽃들을 정리했단다. 그 대화는 아파트에서 가장 따뜻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작은 손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는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에 떠오르는 미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김나건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문 앞에 택배를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고 밤이 되면 경비실에 불을 켜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 평온한 미소 뒤에는 넘지 못한 강이 있다는 것을, 그 따뜻한 말투 뒤에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아파트가 따뜻한 건 할아버지의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곁엔 항상 그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채로 말이죠. 다 지나간 5월, 6월의 문턱에서 저는 김나건 할아버지에게 꽃을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작은 화분을 들고 경비실을 찾았을 때 그분은 계시지 않으셔서 조용히 화분만 남겨놓았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메모지와 함께.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엔 하얀 편지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민분들께 화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여름을 맞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도 겨울도 이 아파트에서 모두를 지켜내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제 가장 따뜻한 집이거든요. 경비원 김나건 올림. 지금도 김나건 할아버지는 경비실에 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매일 밤 그 불은 켜져 있습니다. 혹은 어쩌면 이 세상은 그런 작은 불빛들 덕분에 여전히 따뜻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의 작은 선택들이, 누군가의 숨겨진 슬픔이, 누군가의 조용한 기도가,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누군가의 봄날을 맞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나건 할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정말 따뜻한 이름이었습니다.